앞으로 디자인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바로 섞으셔도 괜찮아요. 네, 저희 전공시와 설명회를 드릴 안주영, 이지원, 혜랑입니다. 이제 한번 정해주셨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게 뒤에서 보듯이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전공심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전공심화를 선택했었고요. 그래서 왜 전공심화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선교의 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내가 다른 민족에 나아가, 다른 세계에 나아가서 그런 선교사로서 활동을 할 때 좀 대학원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교육자로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희 교수님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학사가 아니어서 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4년제 학위를 위해서 솔직하게 대학원 때문에 이렇게 전공심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친 것처럼 학위 너무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조형예술이라는 순수미술을 전공했었는데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배움에 있어서도 막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광고 브랜드 디자인학과를 진학하게 됐고 저는 그때 처음 들어와서 노트북을 처음 열어봤고 처음 일러스트 워크업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역량이 크게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팀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이 학생으로서 적응하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포트폴리오를 딱 하려니까 A to B 그 흔한 질문에도 제가 이지원은 뭐뭐다라고 정의를 할 수 없을 만큼 디자이너로서 배운 거는 되게 없고 학생으로서만 충실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전공심화에서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좀 다시 재정립을 해보고자 전공심화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는 디미디에서 온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공심화 하고 있는데 디미디에서는 보통 UI, UX나 영상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요. 그런 다음에 디자인에서 바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괜찮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캐릭터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쪽으로 진로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면 디자인 회사 안에서의 그런 디자인하는 나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창업을 통해서 하고 싶다. 나중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싶다 싶어서 거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위를 위해서 이렇게 전공심화를 하게 되었지만 이 마치고 나서 되돌아보면 너무 후회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전문학사 끝나고 졸업하고 나서 다른 곳곳에서 이제 좀 취업을 원한다라는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원님도 이제 전공심화 안에서 이제 연계해서 인턴식으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 전공심화가 아니었으면 제가 경험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걸 좀 차차 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긁고 와봤는데 브랜드 밸류 크리에이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업계에 있어서 많은 엔터테이너로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 되게 한 과제를 하면서도 엄청 많은 툴을 저희가 다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배운다. 다 할 수 있다. 여기저기 어디든 분야든 취직할 수 있는 게 브랜드 밸류 크리에이터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우리가 광고 브랜드 디자인학과가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 교육 과정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영님과 저는 광고 브랜드 디자인학과를 2년 전에 바로 졸업을 하고 바로 전문학사를 마무리를 하고 여기 전공심화를 한 상태여서
둘 다 대화를 하고 혜랑 언니 같은 경우는 DBD 다녀고 바로 온 거잖아요. 저희가 셋이서 한번 사전으로 대화를 나눠봤어요. 든 생각들이 아무래도 바로 툴을 배워서 졸업 후에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바로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는 툴 프로그램 위주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커리큘럼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전공심화에 들어와서 1학년 때는 툴이 좀 안 배워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좀 디자이너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마인드셋을 갖추고 앞으로 적응해 나갈지 자기가 재정립을 할지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셋 다 전문학사 때의 경험도 쓸모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마인드셋으로 1학년 때 다 정리를 하고 2학년 때 이 포괄적인 총 과정들을 연장선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 작업물까지 연계를 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다 이런 커리큘럼들이 되게 저희한테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꿀팁으로는 제가 2년 전에 전공심화 설명회를 실제로 들었었어요. 그때도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나눴었는데 그때 그 선배분들이 어떤 수업은 이게 좋고 어떤 수업은 이게 학점 따기 싫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거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잘못 수강 신청을 좀 했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좀 내가 강의 계획서를 보고 이 제목에 이 강의가 맞는지 좀 분별을 하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후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봐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제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한 명씩 또 그냥 네. 전공심화 하기 전에 저와 또 지난 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좀 배움의 배움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신학적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디자이너로서 살아가는 그 디자이너로서의 가치관과 사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려웠던 부분은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는 디자이너가 너무 좋은데 또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전문 심화를 하면서 좀 제 안에 어떤 방향성과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알게 되었고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굉장히 그런 억압적인 아니 뭐랄까요 약간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는 뭔가 하나를 골라야 했던 생각이라면 이제는 다방면으로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팀 프로젝트에서 1인분만 하는 이런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한 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전문학사 때는. 근데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하자니까 간절하지도 않고 그 흔한 A to B 이지원은 어떤 디자이너도 정의도 못 내리는데 내가 회사 가면 진짜 불행하고 열등감에 찌드는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기회를 주자. 나쁘게 말하면 좀 유예 기간을 주자. 근데 그 기간이 전공심화를 좀 하자. 저 그때 당시에는 주영님도 동감하시겠지만 전공심화를 가면 좀 도태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취업하지 못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조금 한 번 더 살아가기 전에 기회를 주자. 내가 사람으로서 디자이너로서 어떤 사람인지 정립해야 되는 시간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 그리고 2년 동안 같은 친구 끼리끼리로 다니면서 배운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랑 좀 새롭게 좀 배우고 싶었던 생각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심화 때는 취향도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취향도 없는 학생의 한 명이었다면은 전공심화 와서 디자이너로서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더 거듭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그 편입이 아니라 전공심화를 택하시는 사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편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었어요. 4 초반이었어도. 근데 제가 딱 쓰려고 하니까 또 이 전문대에 좀 솔직하게 전문대로서 성적으로서 뭔가
뭔가 토익까지 안 챙기고 편입을 하자니 지방에 있는 이름이 있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말고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경험도 쌓고 다양한 시각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게 제 취향에 있어서 정립하는 학교 말고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인프라가 없는 시설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하자니 나라는 취향, 사람의 취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지방에서 새로 시작하자니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솔직히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선택 안 하고 개원예대가 솔직히 말해서 좀 외진 곳에 있지만 어쨌든 인프라가 되게 어디든 서울 여기저기 갈 수 있고 되게 경험의 폭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좋은 선택은 인프라가 좋은 개원예대. 그리고 저는 이 학교를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학교에 다녔었어요. 근데 꽤 괜찮은 4년제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이름 비면은 집 앞에 있는 그런 데였는데 내가 처음으로 선택해서 온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찝찝하고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 내가 한 선택에 좀 후회 없는 책임을 처음으로 좀 져보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문학사를 졸업하고 전공심화를 들어오면 일단 그 커리큘럼이 1, 2, 3, 4학년이 연계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3, 4학년 때는 조금 널널하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주에 한 3일 정도만 나오면 돼서 그래서 그런 그 워라밸 같은 모듈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편입한 친구가 제 주변에 있는데 홍세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3학년 들어가자마자 그 1, 2학년 때 홍익 때는 실제로 그 전공 필수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1학년 때 꼭 들어야 되는 그 전공 필수를 듣느라고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공 신화는 주 3일, 주 4일만 나오면 되는데 홍세 친구들 좋아하는 그리고 진짜 더 장점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 드릴까요? 네. 홍채적 졸전을 갔었어요 얼마 전에. 크게 안 달라요. 저도 또 크게 안 달라요 진짜. 저도 이제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성적이 되었는데 왜 또 개원예대 전공심화로 오게 됐냐? 우선은 저는 개원예대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개원예대 밸류를 막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포트폴리오를 올리거든요. 포트폴리오라든지 BNS를 올리면 개원예대 학생이세요? 해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주도 그렇게 받고 또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제의가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개원예대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두 번째 이유는 교수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교수님 계속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도 가만히 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교수님들도 오셨는데 네, 저는 그래서 개원예대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광고 브랜드에서도 존경하는 교수님들 다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년제로 졸업하면 실제로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4년제를 모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디미디에서도 광고디로 넘어갈 때 교수님하고 상담을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거기는 되게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과야. 네가 잘 맞을까?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내 강점은 뭔지 그런 거 되게 두루뭉술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그 3, 4학년 코스를 밟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커리큘럼을 짜주세요. 셋 다 되게 비슷하지만 결은 다르게 발전 많이 하신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뭐 얘기를 드리자면 전문학사 때는 너무 빡빡하잖아요. 거의 5일 내내 학교를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커리큘럼상 널널해요. 하루에 많아봤자 수업 2번 듣고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마인드셋 위주니까 다 들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좀 널널하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주영 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고 있는 그런 교회적인 활동이나 선교 활동에 대해서도 이 전문 전공 심화를 하면서도 너무 시간적 배분을 잘 하면서 할 수 있었고, 또 중간 학기 때 이제 강사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한 디자인 학원에서. 근데 그 강의가 이제 저녁 타임으로 하는 강의였는데 저도 과제가 너무 많아서 또 이제 수업 때문에 고민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수업이 오전으로도 몰아가서 어떻게 강의를 같이 겸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엄청 빡세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간만 잘 분배하고 게으르지 않게만 생활한다면 너무 잘 워라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챙기고 또 그런 학업적인 것도 챙기고 또 외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이 빠지긴 그건 그리고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 다니면서 공모전이나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빠져서 지금 취업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그 그림책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서울예대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하면서 같이 학업도 병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다란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아리 연합회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뭐 부스에 나가서 캐리커처를 그리면서 용서점수도 받는다 이러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브랜드 매니지먼트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랑 협업해서 디자이너로서 인턴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인턴으로 오전에는 일하고 와서 수업까지 들었었어요. 오후에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공심화 다니면서 그래도 시간이 많이 널널해져서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도 이런 사이트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규격으로도 디자인도 해보고 인스타그램으로도 개인적으로 계속 포폴 작업 같은 것도 올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인턴을 하면서 되게 자신감도 많이 붙어서 시간적으로도 널널하고 해서 좋아하는 브랜드를 친구와 함께 협업해서 이런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만한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업 커리큘럼에만 이렇게 몰두해서 학생으로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있는 워라밸이 되게 여유롭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혜람 언니가 소개한 사례의 친구는 실제로 지금 취업을 해서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못 왔었고, 여기 또 다른 동기가 한 명이 이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고 지금 7년 만에 컴백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2015년? 7년 만에 아니 저희는 14만. 네, 이 언니가 개인적으로 히든코트라는 워크웨어 이런 골프웨어 브랜드도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개영배라는 을지로 술집도 브랜딩해서 운영하고 디자인 스튜디오도 같이 운영해요. 그리고 학생으로서 그냥 포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전공심화에서 이렇게 학생으로서도 계속 적응하시면서 워라밸을 챙기신 분도 있다. 네, 소개시켜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다현이 글은 내가 조금 읽을까요? 짧게? 네. 그래도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1분만 읽을게요. 전공 심화과정 차다현, 지금 법률신문에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경력직 법률신문. 근데 법률신문, 농민신문 이런 것들 여러분들 모르지만 굉장히 탄탄한 오래된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거기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경력직 뽑는데 신입으로 어플라이해서 혼자 붙었습니다. 왜 다 할 수 있다 그랬대. 그리고 나 뽑으면 인건비 줄지 않냐 그랬대. 대단하죠. 전공 심화 과정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전문 학사 과정에서는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의문이 많았고 열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전공 심화를 하면서 디자인과 브랜딩이라는 학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정말 2년 동안 열정을 불태워 공부할 수 있었다.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된 커리큘럼 덕분에 교수님들로부터 양질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좋았고 그만큼 성장도 빨랐던 것 같다. 전공 심화를 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자격증과 공모전도 취득했고
바로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 바로 자격증과 공모전을 챙긴 것이다. 바로 닫고 비교적 여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나 학기 말에는 체력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바빠지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약간 고통스럽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모두 미화된 기억으로 남아버린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노력하고 도전했기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친구는 내가 면접 받은 것도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다현이는 그냥 일반고 나왔어요. 그리고 입시미술 나왔어요. 그냥 면접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죠? 디자인도 잘하고 영상도 잘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차 다현이었어요. 네. 그래서 차다현 동기처럼 신문사로도 갈 수 있고 저희 한 명씩 어떤 진로를 가고 싶은지 좀 분야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전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막 취미로 커플도 올리고 또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반적인 것에는 항상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브랜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딩 쪽으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거진 에디터 쪽으로 1차 그 제안이 와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진도 찍고 아이디어도 하고 사전조사 답사도 나가고 그런 포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에디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하고 그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예정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창업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가고 싶은 진로가 영상과 관련 디자인 분야라고 하면 이 광고 브랜드 전공심화를 들으면 어쨌든 그 전공심화의 수업 내용이 그런 영상 툴을 다루거나 그런 수업보다는 그냥 스토리적으로 브랜딩하는 수업이 가깝잖아요. 그런 수업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업을 병행하에 이런 디자인, 영상 디자인에 빠지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랬을 때 이런 전공심화를 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아무래도 영상 쪽에 수업이 부족해서 포트폴리오 쌓기에는 조금 심도 깊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냥 가게 된다면 저도 이번 돌전 끝나고 나서 이제 세 곳에서 제의가 왔는데 한 곳이 영상 디자이너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이제 제의가 왔어요. 근데 저는 제 졸업 전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관련한 건 그냥 메이킹 필름 하나였고 나머지는 책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었거든요. 제가 다른 포플도 없었고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 브랜딩이라는 모든 프로세스 안에 다 영상도 있고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련했던 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뭐 다른 영상을 작업하시든 그렇게 할 때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궁금한 건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에다가 이름을 입력해서 교수님과 일정을 잡아서 심도 있게 친구들을 보면 1시간 동안 피드백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만의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닌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 전공심화 들어오면서 15명이 넘으니까 수업 시간 내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친구들끼리도 대화 나눌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다 셋 다 엄청 공감하겠지만 실제로 타이포그래피와 브랜드 디자인 하나는 교수님의 중점으로 피드백하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책 작업을 하잖아요. 책을 해놓고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각자의 의견을 피드백을 받아가잖아요. 대화처럼 서로 나눴다. 이게 가장 큰 감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주얼 브랜딩을 가장 좋았던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게 1학년 1학기 때 했던 수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데 이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다가왔어요. 예를 들면 해외 글로벌한 사람들이 어떻게 K 문화를 관심 있고 K 푸드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재밌게 이 푸드를 좀 한식당을 좀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하는 컨셉의 식당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처음에 내가 나의 이야기로 시작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오픈하셔서 자유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이 뭔가 좀 전공심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취업 제안도 받았던 교수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철희 교수님은 아트워크 아이돌 브랜딩 하시는 회사인데 본인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회사 포트폴리오 되게 계약 문제로 보여드리기 힘들거든요. 공유하면 안 되는 상황도 되게 많은데 저희한테 과감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뭐 세워나지까지 않으니까 네, 그런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협업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언제 보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어떤 아이돌? 뭐 에이티즈도 있었고 YG에서 기반 쌓으시고 VB라는 개인 스튜디오를 창업하셨어요. 다양한 그 브랜드를 아이돌 브랜딩에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니어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수님이 되게 꾸려져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졸업작품을 할 수 있었던 스타트업 브랜딩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문학사 때 스타트업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랑 너무 달라서 그때와 다르게 내가 너무 도움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공심을 하면서 2년 동안 책을 재본한 게 10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취향이 뒤늦게 잡힌 만큼 엄청 많이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포괄적으로 내가 담을 수 있었던 수업이 스타트업 브랜딩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단 혼자 졸업작품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수업이어서 제 인생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퍼스널 브랜딩은 제가 뽑은 베스트 수업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메타인지를 주로 다뤄요. 메타인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 자기를 좀 더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통해서 저는 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또 얼마 후에 몇십 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쫙 한번 되짚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면을 가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업 교수님께서 실제로 되게 유명한 그런 마이치 코치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저희가 개인에 대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많았지만 브랜드 분석해서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까지 이끌어내는지 되게 기업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9단계라는 골든서클 이런 되게 브랜드에서 필요한 그런 실제 개념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 수업에서.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이 얘기에서 졸업작품을 상징하는 산출물을 하나씩 가져와서 소개시켜드리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소개하면서 말씀드리실 때 저는 이 용감한 땅이라는 그래픽 노블 책을 제안하게 됐는데 제가 책을 사실 많이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영상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많이 했었고 브랜딩을 좋아했는데 이런 책이라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한번 교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 이제 만화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과제 때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뭐랄까 그림체도 뭔가 좀 유아적으로 나오고 말과 태도에서도 좀 유아적으로 나오는데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막 사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활동하진 않은데 좀 학교에서는 좀 더 약간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걸 딱 알아채시고 너는 너의 그 유아적인 태도와 또 그런 그림에서 또 작업물에서 좀 더 너의 25살의 시선에 맞는 또 그런 관점에 맞는
디자인을 업그레이드를 해봐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전 너무 동의가 되어서 정말 맞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한 달 안에라는 시간에 이 한 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많이 배웠고 또 그것을 정말 소수 정예로 1대1로 교수님이랑 피드백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이제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이 하루 정도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바로 저한테 피드백 답장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하루 동안 나를 위해서 고민하신 건가? 하루 동안 나의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찾아보시고 정말 그렇게 너무 느껴져서 그러니까요. 저렇게 너무 느껴져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좀 똑똑한 피드백을 받아도 막 전혀 실망스럽거나 그렇게 낙심되지 않고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저뿐만 아니라 제 정말 친구들의 그런 피드백과 교수님의 그걸로 같이 완성한 작업인 것 같아서 저는 전공시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주영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정의를 내려보니까 저는 욕심 많고 말 많은 디자이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책을 10권씩이나 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 사진도 잘 찍어, 나 이런 제품도 트렌디하게, 나 이렇게 완성 남들보다 양도 많아.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산출물이 책이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청개구리 마인드로 이번 졸업작품 때는 책 안 만들겠다는 생각. 내가 만들 건데 써보자. 내가 안 해봤던 걸 좀 해보자. 근데 저는 전문학사 때 영상을 한 번도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 플랫폼,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토크쇼들 보면은 그것도 다 팟캐스트의 일종이에요. 근데 제가 겁도 없이 한 11명을 제 일단 프로젝트는 현대인의 불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는 토크쇼 같은 개념의 팟캐스트 플랫폼이고요. 11명의 다양한 직업과 성별, 나이대, 20대부터 50대까지 다 나와서 토크를 하거든요. 11명을 제가 겁도 없이 이 친구도 나왔었어요. 성장통을 겪는 어린아이 편으로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뭐 겁도 없이 뭐 많게는 40분, 적게는 7시간까지 촬영하면서 11명을 다 얘기를 들어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내 프로젝트의 애착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편마다 배운 게 너무 크고 이 사람을 통과하고 내가 너무 배운 게 많은데 이거를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이 팟캐스트 한 영상이 다 정리를 하면 영화처럼 1시간 반이거든요. 다 안 봐줄 것 같다는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내가 깨달았던 거를 사람들한테 나누지 못하면 내가 졸업작품으로 이게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하는 걸로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자. 졸업전시 때는 몸을 보고 알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동안 내가 해왔던 책이다. 해서 저도 만들었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한 정방향으로 LP 보시면은 칩을 올렸을 때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11명 원하는 에피소드를 골라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원래 교수님께서 저보고 동굴 같은 디자인, 음침한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걸 좀 했어요. 이것도 제가 교수증이라고 손톱을 물어뜯는 그러니까 1학기 때 이미 개인의 불안에 대해서 한 번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이 웃긴 게 저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너무 민망해요. 왜냐면은 글도 쓰다 말고 불안한 절정이어서 남들이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행간, 자강 같은 것도 신경 안 써서. 근데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좀 밝게 너 말고도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닮으니까 너만의 색을 줄이고 이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을 밝은 디자인을 해도 근데 밝아 보이지 않나요? 이 책이랑 이 책은? 그래서 네? 그 사진 본인. 네, 저 사진 이렇게 찍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때는 되게 다양한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책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 찍고 강렬한 사람들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비전공자들, 친구들 다르게 저만의 스타일링을 해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고 항상 특별한 걸 하려고
남들이 하는 것도 처음으로 해본 디자인이었다. 나한테 되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이따가 시간 남으면 이 저를 비롯해서 책들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전공심화는 다 개인 작업을 했었어요. 네, 저희는 저희만 3명으로 팀으로 했었거든요. 공강서컬이라는 건데 졸업 작품을 혹시 다들 와보셨나요? 네. 이때 저희는 저희가 맨 처음에 주제를 생각을 할때 어떤 걸로 하지라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3명이서 다 고민이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따가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프로젝트는 수다를 떨면서 서로의 얘기를 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그냥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같이 이끌어내면서 서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브랜드도 제작하게 되는데 이게 브랜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또 그때 전시 때에는 실제로 보드게임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 설명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희의 산출문이었고요.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맞아요. 저희 달란트 창업경진 대회를 저번 주에 나갔는데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도 받고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저희가 셋 다 결은 다르지만 각자의 광고 브랜드 전공심화를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셨겠지만 다 듣고 났으면 질문. 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시은이가 오늘을 위해서 글을 써가지고 읽어줘야 돼요. 네네네. 시은이 7년 만에 돌아온 사장님 시무학과 읽어주기에 짧아요. 오늘은 결혼해가지고 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여수에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못 와가지고 또 글을 썼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졸업하는 기분. 2015년에 입학해서 2016년 21살에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에 취직했다. 그 뒤로 쉬지 않고 일해왔던 것 같다. 쫓기듯 심각하게 살았던 7년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기 볼 시기가 왔다. 계속 이렇게 살면 살아가질 것 같은데 내가 학창 시절부터 원했던 삶이 이게 맞을까? 수능을 만해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해서 퇴사를 해서 라는 전제에 늘 그 다음 내가 갈 방향이 정해졌었다. 내가 내 로망만을 쫓았던 때가 인생에서 있을까? 그래서 학교를 다시 오기로 결정했다. 막연하게 유학을 가고 싶었다. 해외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대학원을 가고 싶었다. 그러려면 학사학위가 필요했다. 그래서 개원예술대학교 전공심화를 2년 더 다니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못 누렸던 학교 생활도 누리길 원했다. 프랑스 교환학생을 신청해 다녀왔다. 그러니까 1학기 때 전공심화, 그러니까 공학기 때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어요. 사실 프랑스 교환학생 방학 껴서 9개월의 생활로 내 전공심화 2년의 소위 꼼꼼하다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뮤제 그래피라는 분야로 일을 처음 하면서 회사 가는 것이 즐거웠던 경험을 했다. 8시 전에 눈이 떠지고 하루가 가는 것이 아까운 경험을 했던 것이 성인이 되고 돌아본 10년 중에 가장 도파민이 돌았던 순간이었다. 프랑스를 다녀와서 더더욱 내 로망을 쫓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상황이 어떠니 최선의 선택을 하자보다는 나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전공심화 2년간 공부에 최선을 다했냐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답한다. 그래서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답한다. 원했던 때에는 달렸고 쉬고 싶을 때는 쉬었다. 일을 하면서 학업을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삶의 리듬이 깨졌던 때도 많았다. 그렇지만 즐거웠다. 김시은. 네, 이렇습니다. 지금 여수에서